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분 좀 쉬시고요. 좋은 일, 또 많은 계획 그대로 실행하시고 뿌듯한 주말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요. 시사저널에서 나온 겁니다만 김봉현이가 이거 제2의 최순실 아니냐 이겁니다. 이 시사저널에서요 나온 특종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 나왔냐면 이 김봉현이가요, 이 어떻게 해서 손에 넣은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대외비 자료, 대통령에게 이 산자부에서 거의 보고를 하는 아주 특수한, 말하자면은 제조업에 대한 이 보고서를 김봉현이가 손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한테 한번 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사저널에서 제가 내려받은 건데요. 제조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안.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대외주의라고 있어요. 그리고 날짜는 2018년 11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아주 그 대외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특수한 말하자면 보고서인데 이게 김봉현이한테 미리 들어간 거예요. 이 보고서가 어떻게 쓰였을까요? 김봉현이가 라임 주가 조작은 물론이고요. 온갖 라임에 대해서 수사 같은 거 이렇게 누르고 뭐 로비의 제왕답게 이것저것 아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김봉현이가 또 김봉현이의 이 로비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신년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문재인은 물론이고 임종석하고 같이 찍은 사진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김봉현의 이 로비의 손길은 과연 어디까지 갔는가? 자, 우리가 저런 그 자료를 가지고 김봉현이가 막 이제 흔들어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 좀 고쳐주고 그렇지만 최순실은 그게 이제 대외로는 나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직함이 없는 최순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보여줬다고 해서 국정농단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시인을 한 거죠. 내 어떤 경계 담장을 내려뜨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에게 그걸 고쳐달라고 했다. 최순실이 그렇게 지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국정농단의 불씨가 당겨졌는데 이 김봉현이는요. 제2의 최순실 이걸 넘어서 갖고 최순실을 찜쪄 먹는 그리고 최순실이 하지 않았던 말하자면 범죄까지도 김봉현이 기획을 했다는 게 이 시사저널의 요점입니다. 이 김봉현은요. 어떻게든지 야당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껌값도 안 되는 뭐 실력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 힘도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봉현이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여당 의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의 말하자면은 모가지를 잡고 뒷덜미를 잡고 너 나 시키는 대로 해. 라임도 막아. 이것도 막 입 다물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로비와 주가 조작과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한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요. 산자부의 대외비를 갖고도 이 김봉현이는 장사를 해먹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흔들어가지고 이거는 대회에 나가면 되지 않는 BH에서만 통용되는 말하자면 문건인데 내 손에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서 BH를 거꾸로 협박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로비의 제왕이고 몰고 떠나가지고 아주 악질적이고 아주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 말하자면은 나는 이 청와대 그 비리에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폭탄 투하하는 이런 김봉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김봉현이의 대화를 보면은 끝내줍니다. 이 김봉현이가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는 맨날 이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카톡에 나오는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봉현이가 내가 대외비 문건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다 이러면서 말하자면은 이 헤드라인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라는 이 김봉현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 네 회장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봉현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이 진진한 아주 진한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하는 게 그대로 녹취록에 나와요. 이게 뉴스에 나와 버리면 끝나 본다고
철저하게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알겠나? 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A라는 사람이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봉현이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국가 대비를 이렇게 갖고 있고 이거를 너는 청와대로 지금 산자부 물들라고. 그러니까 청와대로 해갖고 내가 지금 산자부를 물어 갖고 있다는 거를 말하자면은 얘기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산자부를 통해서 이 청와대에 이런 이 대외비 문건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래야지 형이 빠져나간다. 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조폭 영화에 정말 대사를 읽는 듯한 그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겁니다. 우리가 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게 무슨 조선일보와 청와대와 뭐 이런 이 국정농단을 보여주는 거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김봉현 같은 이 양아치에다가 전과범이 더 수준 낮게 말하자면은 청와대는 물론이고 산자부는 물론이고 온 나라를 쥐고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무슨 대회에 나가면 안 된다. 대회주의. 하지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이고요. 더구나 이 범죄 경력이 있고 또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조폭 출신인 이 김봉현이 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참담하고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도 아니다.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까지 간 게 문재인 정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라임에서 돈 받은 걸로 이름이 오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김영춘이 뭐 기동민이 이러면서 김봉현이가 김영춘이한테는 2억 5천 줬다. 기동민이한테는 3차례에 걸쳐서 억을 줬다. 강기정이한테는 이강세를 시켜가지고 5천만 원을 줬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강세가 광주 MBC 사장 날아가 버려가지고 내가 이강세를 서울에 집도 얻어주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까지 줬다. 김봉현이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사실로 이거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이것도 막 혼돈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확한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광녀 이 전술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매드걸 전술을 쓰고 있는 추미애가 김봉현이 말이 모두 옳다. 신빙성이 있다. 김봉현이는 공익 제보자와 같다. 이렇게 이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여성이 김봉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사저널에서 나온 산자부와의 유착 의혹 그 다음에 이런 걸 언론에 그냥 쫙 풀어본 게 그러면 내가 산다 잉 이렇게 한 김봉현의 말은 그러면 내부자 보호를 위한 이 나라의 비리를 파헤치는 공익 제보자인 거죠. 추미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추미애는 김봉현의 말은 다 옳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추미애 말 그대로면은요. 강기정이 5천 받은 거예요. 추미애 말 그대로면은요. 김영춘이도 2억 5천 먹은 거예요. 추미애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기동민이도 양복만 입은 게 아닌 거예요. 1억 원을 3차례에 걸쳐서 받은 거예요. 왜? 추미애는 김봉현이가 말이 다 옳고 신빙성이 있고 증거가 있고 공익 제보자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한 산자부의 BH인재 자료까지 흔들어댔으니 이 김봉현이가 BH까지 말하자면은 청와대까지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루하우스까지. 블루하우스가 정말 브레이버리 하우스, 뇌물의 청와대인지 이제는 청와대에서 블루하우스에서 BH에서 밝혀야 돼 차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익제보자 김봉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기동민이 김영춘이 그 다음에 강기정이 그 다음에 라임 펀드에 얽힌 그 추악한 넝쿨에 대해서
추미애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추미애가 검찰에서 이 여의도의 저승사자인 이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이런 부서를 싹 없애버렸는가? 이게 라임을 덮기 위해서다. 옵티머스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추미애는 그게 소문이 아니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맨날 마녀 사냥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추미애는 김봉현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서 김봉현이 공익체포자다. 김봉현이가 BIP 청와대 문재인에게도 손을 뻗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정도가 아니죠. 이제 좀비들이 있었던 관이 쫙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킹덤3 이제 추미애와 김봉희가 주인공으로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일요일에는요. 여러분 이정옥과 조현옥 문제는 가짜페미 대통령이다.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